이 바이패스를 이제 터미네이션 하는 그런 어떤 준비 과정에서 이제 센트럴 CBP 프레셔, 이 CBP라고 하는 이 니모믹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C는 콜드, 컨덕션, 칼슘, 카디악 아웃풋, 그다음에 이제 셀, 그다음에 코아굴레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V는 이제 벤틸레이션, 베이퍼라이저, 그다음 볼륨의 이제 익스펜더,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P는 프리딕터, 프로타민, 이제 프레셔, 이제 프레서스, 그다음에 페이서, 그다음에 포타슘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C에서 이제 콜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드는 결국에는 이제 환자의 이제 콜드로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환자의 온도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체온을 올려주기에는 이제 히터 쿨러에서의 이 설정의 이제 온도 이것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소파린지얼과 뭐 렉탈 요즘은 이제 블레더에서도 같이 재고 있는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환자의 이제 어떤 그 심부 온도, 코어 템퍼처와 그 다음에 이 히터 쿨러에서 공급해주는 온도를 올려주는 이 물의 온도, 이 차이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CPB 종료 후에 이 체온을 이제 일반적으로 체온을 이제 저하를 시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체온을 저하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체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이제 그 목적은 이 조직에서의 이제 O2 디맨드를 이제 감소를 시켜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organ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의 이제 어떤 산소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에서의 이제 그 어떤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결국에서의 심장에서의 부담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 자체, 그 어떤 뭐 카디악 워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심장에서의 또 산소 소모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CPB에서는 이제 심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디오플레지아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심장을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펌프에서의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이 펌프 플로우는 결국 심장의 이제 카디악 아웃풋, 뭐 스트로크 워크와 이제 똑같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게 됨으로써 이제 드레인이 이제 더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드레인이 원활히 된다고 한다는 거는 이 수술에서 이제 심폐기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심장 수술을 이제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이제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런 그 어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템퍼처라고 하는 이 나소파린지알과 이 렉탈과 블레더는 이제 이 36도, 이 CPB가 종료되기 전 이제 36도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낮게 되면 이 다시 이제 그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IC에 나가서 이제 하이포서미아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36도C를 넘어야 되지만 이 37도C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절을 잘 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의 온도도 이제 38도C를 넘기지 말라고 보통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탈과 이제 블레더 온도는 이제 35도씨에서 36도씨를 꼭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심부체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소퍼링지알의 온도는 이제 그 어떤 거의 그 머리로 가는 이제 온도가 될 것이고 렉탈이나 이런 블러드의 온도는 이제 전신의 이제 온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CPB를 이제 종료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베슬이 이 푸어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베슬이 이제 리치한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따라서 이 체온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온도의 변화가 좀 더 심하게 됩니다. 이 베슬이 푸어한 그룹의
보통 경우에는 뭐 이 체온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게 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 이 불안정한 이 직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블레더의 온도는 이 불안전하게 이제 푸어한 이런 그룹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푸어한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나소파링지알이라던가 이제 에소파지알 이런 온도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베슬이 이제 이 풍부한 그룹에서는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체온을 올리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소파링지알의 온도는 이 컬러레이트 되어 있는 게 거의 이제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그래서 브레인 온도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빠른 이제 어떤 그런 이런 리워밍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이 온도가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B가 15분에서 뭐 20분 동안 이제 안정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온도를 가지고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게 온도 CPB를 이 스탑시키는, 이 터미네이션 하는 온도로 이제 결정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인도 온도는 훨씬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머리의 온도가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온도를 CPB 과정에서 온도를 스탑하는, 더 이상 체온을 올리지 않는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비너스 리턴의 온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코어 템퍼처를 이제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너스 온도는 보통 BO2도 가장 이제 이 조직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제 나머지의 이제 세츄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도 이제 조직을 지나와서 이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코어 템퍼처에 가까운 그런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나소파링지알의 온도는 37도씨를 이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에 이제 그 어떤 CBS의 이제 디스펑션의 그런 어떤 이 리스크의 이제 원인이 돼서 그 위험을 이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37도씨 이상, 그 물의 온도가 아니고 이제 나소파링지알에서 측정되는 온도가 이 37도씨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소파링지알의 온도와 이제 블레더나 렉탈의 온도, 그냥 이 혈관이 풍부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이 나소파링지알의 온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그 하이퍼서미아를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렉탈이나 블레더 온도를 이용을 해서 이 리워밍의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병용을 해서 이제 그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체온을 이제 올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온을 올릴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비인도 온도가 37도씨를 이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선에서 이제 히터 쿨러의 물의 온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인도 온도가 만약에 37도씨를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을 낮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고, 이 다음에 렉탈이나 이제 블레더 온도가 이제 36.5도를 넘어가는 그런 시간까지 이제 온도를 서서히 이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올리게 되면 이 비인도 온도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렉탈의 온도는 더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온도를 올리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세레브랄의 이제 리스크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이제 이 고열을 방지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열을 방지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적정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이 히터 쿨러의 온도를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